안녕하세요 여러분, 도키아 민주식입니다. 오늘은 구독자님의 요청에 따라서 오픈도어의 팔로우업 분석 영상이 되겠는데요. 오픈도어의 실적, 미래전망, 밸류에이션, 그리고 오픈도어가 최근에 떨어진 이유와 밸런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픈도어가 굉장히 큰 조정을 받고요. 횡보하고 나서 이렇게 2021년 2분기 발표 끝에 드디어 22% 가까이 크게 상승해줬는데요. 실적이 어땠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픈도어의 EPS 실적을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오픈도어의 경우는 2021년 2분기에 이렇게 마이너스 0.34달러가 가이던스로 예상되고 있었지만 실제로 마이너스 0.24달러의 EPS를 보여주면서 29.93%의 EPS 서프라이즈를 기록해 주었고요. 매출의 경우 1.19빌리언 달러를 실적으로 보여주면서 가이던스 대비해서 8.37%의 서프라이즈를, 그리고 지난 분기 매출액인 747.27밀리언 달러 대비해서 59%라는 훌륭한 실적을 보여주었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동분기 대비해서도 비슷한 수치인 61%나 성장해주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빼먹을 수 없는 게 바로 2021년 3분기 가이던스인데요. 2021년 2분기 어닝콜에 따르면요, 오픈도어는 2021년 3분기 이렇게 1.8빌리언 달러에서 1.9빌리언 달러의 매출액 가이던스를 예측한다고 했고요. 이것은 실제로 2021년 2분기 매출액 대비해서 56% 상승한 매출액 성장률입니다. 성장률도 훌륭하지만 원래 2021년 3분기 가이던스가 1.62빌리언 달러라는 것을 봤을 때 오픈도어가 제시하고 있는 2021년 3분기 가이던스는 1.8빌리언 달러에서 이렇게 1.9빌리언 달러로 굉장히 높으며 2020년 3분기 매출액이 339밀리언 달러였다는 것을 본다면은 2021년 3분기 1.9빌리언 달러라는 가이던스에 대비해서 자그마치 461%의 성장률을 보여줄 전망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61%라는 연도별 대비 성장률 자체만으로도 엄청난데, 그럼 지난 분기인 이렇게 2011년 2분기 대비해서 몇 프로나 성장할 수 있을까요? 1.9빌리언 달러 가이던스 대비해서는 60%, 그리고 1.8빌리언 달러 가이던스에 대비해서 보면은 51.8%로 어떻게 봐도 오픈도어는 정말 빠른 속도로 성장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픈도어가 얼마나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지 실적을 통해서 알아보았으니 이번에는 오픈도어의 시장 규모, 그리고 그 시장 규모 속에서 어느 정도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지를 통해서 미래 전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되는데요. 쉽게 이해를 시켜드리기 위해서 iBuying에서 사용되는 개념인 이 iBlocks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한 개의 이 iBlock이란 한 개의 부동산 시장에서 1%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한 경우를 일컫습니다. 그럼 만약에 100개의 iBlocks를 갖게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한 개의 부동산 시장에서 100%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오픈도어는 지금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100개의 시장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100개의 부동산 시장 목표 속에서 100%의 시장 점유율을 곱해준다면 그것은 10,000개의 iBlocks를 가리키는 것이고요. 이것이야말로 오픈도어가 궁극적으로 도달하고자 하는 시장 점유율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구체적인 금액을 봐야겠죠. iBlock은 하나의 블록당 120밀리언 달러에서 125밀리언 달러로 알려져 있는데요. 10,000개의 블록이라면 한 개당 125밀리언 달러라고 했을 때 전체 시장 규모는 1.5트릴리언 달러에 달합니다. 오픈도어가 2011년 바라보고 있는 매출액이 5.5빌리언 달러라고 한다면은 5.5빌리언 달러를 125밀리언 달러로 나누면은 오픈도어는 2021년에 44개의 iBlock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고요. 44개의 iBlock은 10,000개의 iBlock 대비해서 0.44% 정도의 시장 점유율밖에 차지하고 있지 않은 셈이 되는 것입니다. 2021년에 5.5빌리언 달러라는 큰 매출을 전망하고 있는데 이것이 전체 시장 대비해서 0.44%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은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포텐셜이 얼마나 많은지 보여주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오픈도어의 기업 분석을 여러 번 했는데요. 지금은 부동산 시장이 매우 화랑이라서 실적이 매우 좋을 수도 있겠으나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 침체기가 온다면 집값은 떨어지고요. 이에 따라서 오픈도어가 얻을 수 있는 매출액이 줄어들 수도 있지 않겠냐는 그런 질문을 여러 번 받은 적이 있습니다. 실지 데이터를 통해서 오픈도어의 비즈니스 모델은 집값의 시세 차익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모델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드릴 것인데요. 이 그림은 오픈도어와 진로우가 2019년 미국 전역을 대상으로 해서 1월부터 9월달이라는 기간 속에서 3,800달러 규모의 집에서 27만 달러짜리의 집이 거래가 된 내역입니다. 100%가 집 가격이라고 한다면 98.6%가 중간값에 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은 집이 구매되는 대부분의 가격이 원가에서 그렇게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게다가 오픈도어가 피닉스주부터 플로리다까지 부동산을 매수한 현황을 볼 수 있는데요.
오픈도어는 플로리다에서 매수해가는 부동산은 제값의 99.9%로 매수한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나마 가장 싸게 구매하는 주는 피닉스로 그렇게 해봤자 원가 대비해서 98.1% 정도의 가격에 구매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시세 차익을 통해서 매출을 내려고 하는 기업들은 원가 대비해서 최대한 낮은 가격으로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경향이 강한데 오픈도어는 그런 성격의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지 않으며 단지 부동산 수수료를 통해서 수익을 벌고자 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오픈도어의 밸류에이션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픈도어는 PSNTM Next 12 Month 기준으로 지금 0.9 멀티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반면 오픈도어의 경쟁사라고 할 수 있는 진로와 레드핀은 각각 2.8 그리고 2.4 멀티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오픈도어가 다른 경쟁사를 대비해서 이미 저평가했으며 오픈도어 스스로의 멀티플과 비교를 해봐도 지금 0.9의 세일스포드 멀티플은 오픈도어가 역사적 저점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렇게 오픈도어는 환상적인 실적을 기록하고 주가는 다시 떨어져 주주로 하여금 안타까움을 자아냈는데요. 이렇게 크게 주가가 떨어진 이유는 2021년 8월 18일 날 850밀리언 달러의 노츠 오퍼링을 통해서 시장으로부터 현금을 조달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제는 오픈도어의 밸런스시트를 통해서 오픈도어의 현금과 부채를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오픈도어는 2021년 2분기에 이렇게 1.69 빌리언 달러의 현금과 단기적으로 투자해놓은 225밀리언 달러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부채 내역을 알아볼 텐데요. 오픈도어는 1년 이내에 은행을 대상으로 갚아야 되는 단기 부채는 1.7 빌리언 달러를 갖고 있고요. 1년 이상의 기간에 걸쳐서 은행을 대상으로 갚아야 되는 장기 부채는 640밀리언 달러를 갖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종합해보면요. 현금은 약 1.9 빌리언 달러 정도가 있고요. 총 부채는 이렇게 2 빌리언 달러 이상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으며 그 중에서도 1년 이내에 갚아야 되는 부채가 전체 부채의 70% 차지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픈도어가 공격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탓에 현금보다 부채가 더 많아졌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1년 안에 갚아야 할 부채가 70%에 육박하기에 오퍼링을 통해서 얻게 되는 현금 조달은 꼭 필요로 되는 움직임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큰 시드머니가 필요로 되는 오픈도어 입장에서는 기왕이면 하루라도 금리가 낮을 때 오퍼링을 통해서 현금을 조달받는 것이 좋은 것이기에 이것은 경영진의 부당한 대응이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어떠셨나요 여러분? 오픈도어의 실적, 미래전망, 밸류에이션, 그리고 오픈도어가 최근에 하락한 이유에 대해서 다 알아보았는데요. 비록 주가는 실적 이후에 올랐다가 다시 크게 떨어져 조금 안타깝기는 하지만 오픈도어의 경영진은 해야 할 도리를 충분히 해주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실적은 훌륭했으며 오픈도어가 갖고 있는 시장은 넓고 밸류에이션은 저평가입니다. 게다가 최근에 오픈도어의 주가가 하락한 이유는 오픈도어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오퍼링을 통해서 현금을 조달한 것 뿐입니다. 오늘의 분석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다음에 또 다른 분석 영상을 통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끼부 2편의 영상이 올라왔는데요. 주식을 하다가 머리를 조금 식히시고 싶으시다면 편안하게 방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